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제주 지역에서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해양재판소의 제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1차, 2차 피해를 보는 이런 이해관계자, 양국 국민을 저희들이 모아서 소송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먼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는 방법은 제주도나 지역 주민이 아닌 중앙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소송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주도의 특별한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면 제주도의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그 팀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국내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도 전쟁 범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본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은 가능하지만 일본 국내 법을 따라야 하고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내 소송은 특히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 소송이 기본 토대거든요. 그 사람이 그 어업행위 하는 활동에 해악을 미쳤는지, 잡는 물고기에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는지, 그게 정말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된 건지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할 거거든요.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적인 대응에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주 바다에 미치는 영향부터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생산에서부터 소비,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함께 국가와 이 연계를 해서 도차원의 해양 환경 관측망을 구축을 해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만큼 제주 어민들이 이들 나라의 어민들과 함께 소송을 내면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 어업인과 수산인 단체 대표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우리 수산업계가 괴멸적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므로 일본 정부는 방류를 철회하고 반드시 인접국과 협의해야 한다며 방류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단체 관계자 50여 명은 내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방해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주에서도 배달 주문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 오토바이 운행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 등 아찔한 위험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2대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 무리에 섞여 도로를 질주하고 정차 중인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불법 유턴을 하기도 합니다. 모두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통행이 많아지면서 도로 안전도 위험해지고 있는데 자치경찰과 함께 단속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이 몰리는 점심시간,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세우려 하지만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또 다른 오토바이는 단속을 피하려 아예 번호판을 떼어냈습니다. 겨우 멈춰 세운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점이 이미 면허정지 직전까지 쌓여 벌점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신호지시 위반 도로교통법 5조입니다. 벌점 15점에 부과금액 4만 원입니다. 그렇게는 저희가 격하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안전모 미착용 등 점심시간 2시간 단속에 3명이 적발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독립운동한 집안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면책 사유가 제 말은 아까 헬멧을 썼었는데, 네네네. 갑자기 좀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냥 헬멧을 벗게 됐어요.
제주 지역의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2,200여 건, 코로나19 이전인 재작년에 1,090여 건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 사고가 났다면은 다른 차와는 달리 그 거의 중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단순히 음식 주문을 뛰어넘어 갖고 커피 한 잔, 마트 장보기까지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이 배달해야 이익을 늘릴 수 있는 배달 기사들의 취약한 수익 구조가 위험한 난폭 운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에 기름값 10,000원, 식대, 그리고 보험료 이렇게 다 빠지면 저희가 실제로 버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에 3건 이상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콜을 잡고 무리하게 이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36명.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연장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서귀포 해경 화순파출소 직원과 접촉한 동료 경찰관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입원 전 검사에서 확진된 화순파출소 직원 A씨와 접촉한 동료 직원 28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이 669번째와 670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명은 음성, 나머지 14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당국은 A씨가 진료를 받았던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그제 낮 12시부터 어제 정오 사이에 방문한 이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인천을 방문했던 오라초등학교 급식실 근무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는 내일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고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671명으로 늘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이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했더니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입니다. 20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2017년 9월부터 업무 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출된 홍보 비용만도 40억 원.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대행비 외에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도 별도 책정하는 것으로 제주시 점검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합 임원들 급여, 부대별 식대라든지, 그다음에 오수 처리 비용, 이런 것들이 각종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저희가 다 공지를 해드려요. 제주시가 지역주택조합 8곳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세대당 평균 업무 대행비는 1,850만 원,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도 1,180만 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나 조합 운영비 등으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업무 대행사의 입속만 챙기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지출과 불명확한 자금 지출을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소명 절차를 거쳐가지고 부실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 탈퇴를 원해도 쉽게 탈퇴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주택조합들의 자금 운용 실태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추진하고 수사 의뢰 등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신화월드 내 대규모 프리미엄 매장 개설을 놓고 지역 상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칠성로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과 서귀포 중정로 상가연합회 등은 신화월드 운영기업인 람정 제주개발이 매장에 지역 상인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입점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입점을 추진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서귀포시에 매장 개설 등록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들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신화월드의 프리미엄 매장 개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개발 중심이 아닌 도민 복리 중심의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한 지 15년이 됐지만 무늬만 특별도라는 비판에 직면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제는 땜질 수준의 제도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자치의 취지에 맞게 입법권과 조세권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제주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위원회, 자치경찰, 조직 인사, 무슨 어제 나온 행정부시장 이런 건 전부 다 제주도 도에서 조례를 정해버리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위임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인된 외국인 영리병원 관련 조항은 폐지하고 환경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게 특별법 명칭 변경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포장이고 사실 속마음은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세스로 만들어놨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도시의 이념을 좀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미래 비전에 맞는 간판으로 바꿔서 좀 가야. 제주도민들은 2018년에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공론조사에서 약 60%의 도민들이 영리병원 반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제주특별법도 영리병원을 폐지하고. 제주도의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화를 투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읍면동 자치제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시읍면제를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43개 그 작은 구역들에 대해서 새로운 자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제주도 의회와 제주도가 논의 구조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 기본 방향에 대한 통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이 자신의 전직 보좌관을 채용하려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우남 회장은 마사회 사내 게시판에 부끄럽고 잘못된 언행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국민께 죄송하다며 상처받은 임직원들에게도 사죄한다는 글을 자필 서명과 함께 올렸습니다. 김우남 회장은 민정수석실의 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김 회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도민 혈세를 들여 제2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홍보를 진행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를 규탄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한 홍보 책자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로 가득 차 있다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189개 농협과 축협노조의 전국협동조합노조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열고 농축협 조합장과 직원,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동향을 매일 파악해 보고하도록 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협동조합 노조는 각 농축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에도 농협중앙회가 전산망 등록을 막아 노사 간 교섭권과 노조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하루 앞두고 제주에서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제주시 명림로 세월호 기억관에서는 내일 오후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가 열리고 오늘 24일까지 분향소와 특별 전시 등 추모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제주도교육청도 24일까지 세월호 추모 주간을 운영하고 JDC는 내일 제주공항 도착터미널에서 노란 리본이 새겨진 마스크를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손유원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의 인사청문을 진행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민주당 박원철 의원과 고현수 의원, 정의당 고은실, 무소속 양병우, 오대익 교육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